퇴근길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나는 괜찮을까? 아침마다 졸린 눈으로 출근하고 하루를 바삐 살아낸 후 겨우 맞이하는 밤, 그렇게 수십 년을 견뎌왔건만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남았는지, 내 통장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이름이 빠진 사원증, 더는 울리지 않는 회사 전화, 빈 책상에 남겨진 종이컵 하나. 모든 것이 덜컥 내려놓아지는 그날,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다름 아닌 통장 잔고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최명수 씨는 올해 63입니다.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마무리도 화려하진 않았지만 별 탈 없이 마쳤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곧바로 아내와 제주살이를 하며 여유 있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고 생각보다 연금은 느리고 적었습니다. 퇴직금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생계비로 쓰기 시작하니 금방 바닥이 보였고 결국 명수 씨는 다시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되겠지라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나날이 줄어드는 잔고 앞에선 마음조차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자신감을 결정할 줄은 몰랐다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돈이라는 게 단순한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가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서울 송파구의 박순자 씨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정년까지 채운 후에도 교육 봉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재정은 큰 산이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여겼지만 막상 퇴직 후 집에 앉아보니 월세 수입도 없고 연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으며 딸의 결혼 비용까지 치르고 나니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약하면 되겠지, 자가도 있고 큰 병도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병원비와 생활비, 각종 세금이 조용히 그녀의 지갑을 비워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졌던 건 생일날 케이크 하나도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싶은 자책과 허무함,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티 낼 수 없는 자존심의 무게.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단지 일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늘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준비하지 않은 채 떠밀려 갑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는 말은 그저 위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쉬어도 괜찮은 삶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통장은 숫자를 담지만 그 숫자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선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외식 대신 도시락을 싸던 날들, 새 옷을 포기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채우던 순간들, 여행 한번 미루며 적립식 통장을 들여다보던 그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의 통장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무엇보다 퇴직 이후의 일상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은 사실 지출의 시작입니다. 매달 나가야 할 생활비,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병원, 예기치 못한 가족의 일들, 이런 것들은 모두 계획 밖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 통장은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까? 나 자신은 이 잔고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앉은 자리 앞에 조용히 놓인 퇴직서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종이 한 장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계산의 시작입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자신의 숫자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연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한 피상금은 있는지,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들. 그것을 미루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퇴직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는 마지막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날, 그 숫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서서히 일어나는 불안감은 숫자 그 자체보다 준비하지 않은 시간들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을 고민하는 이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다짐도 계획도 아닌 바로 당신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숫자는 단지 돈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이자 퇴직 이후 당신이 살아갈 방식에 대한 해답입니다. 명수 씨는 결국 다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내 하루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더라고요. 순자 씨도 작게 웃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삶이란 게 돈만으로는 안 되지만
돈 없이는 더더욱 안 되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내 통장, 내 시간, 내 삶을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퇴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삶을 데리고 오는 고요한 무너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텔레비전을 켜기 전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세요. 숫자 사이에 숨어있는 당신의 내일을 마주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따뜻한 은퇴 준비의 첫걸음일 테니까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준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착각이다. 수십 년간 일해왔고 나름대로 저축도 했으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 그러나 진정한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자금이라는 도구 없이 설계할 수 있느냐는 시험이다. 특히 한국의 5060대는 자식 교육과 부동산 투자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은 세대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늘 나중에로 미뤄졌고 그 결과 통장 잔고가 내 삶의 지속 가능성을 말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척도가 되었다. 퇴직 전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숫자 확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실제로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을 겪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재정관리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적 현실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으며 그 금액 역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퇴직금은 대부분 부채 상환이나 자녀 지원 등으로 소진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퇴직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매달 발생하는 고정 지출,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향후 수입의 지속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퇴직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단순히 모아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면 안심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실제 생활비로 전환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보유세나 유지 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즉 현금과 예적금, 금융상품 중심의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입원, 예컨대 임대수익,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의 흐름을 미리 점검하고 구성해야 한다. 통장의 잔고는 단순히 지금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 몇 년 혹은 몇십 년간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의 양이기도 하다. 재무설계사들은 퇴직 전 노후 자산의 월 전환율을 분석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내가 지금 가진 자산을 매달 얼마씩 쓰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예컨대 월 지출이 일정 수준이고 국민연금 등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제외한 차액을 나의 자산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메꿀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는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퇴직이 가능한 시점이 현실적으로 도출된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변수는 고령화 시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위험 요소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늘고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산을 급격히 갉아먹는다. 따라서 퇴직 전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 예컨대 실손보험 유지 여부, 중대한 질병에 대비한 특약 가입 여부, 장기요양에 대한 준비 등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자녀 교육이나 결혼 비용처럼 비교적 예상 가능한 큰 지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때 가서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태도는 노후 재정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이며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대응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결국 모든 것은 지금의 판단과 실행에 달려있다. 퇴직 후 삶의 질은 퇴직 전 몇 년 동안의 재무 점검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충분한 자산이 있어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느냐에 따라 삶의 안정감은 천차만별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삶의 초기에 심리적 충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루하루 일하던 루틴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더 큰 충격은 예기치 않은 지출이 지속되는 데 비해 수입은 멈춰 있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불안은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과 가족관계, 삶의 활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퇴직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 돈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답해보는 것이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의 돈 흐름에 관심을 갖고 그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통장의 숫자는 숨기고 싶은 민낯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잔고는 단지 현재를 보여주는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선택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삶의 기록이다.
이제 우리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 숫자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찾고 퇴직 이후의 나를 설계해야 한다. 퇴직은 일의 끝이 아니라 재정적 독립과 존엄한 삶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통장 속 숫자를 마주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